자, 먼저 무제한 기회, 전문대 수시 정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6회 지원만 하는 게 4년제 대학의 특성이잖아요. 근데 쌤, 전문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무제한으로 원서를 쓰는 거니까. 예, 맞습니다. 예. 네, 학생들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그냥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무작정 이게 지원하고 보자라는 이런 지원 전략을 하는 학생들이 이건 최선이 아닙니다. 실제로. 네. 사실 부모님이 전용료를 내주시는데 그 전용료 아깝거든요. 그래서 수시 일정부터 좀 살펴보면 지난 11일부터 전문대 물론 일반 대학의 이제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반 대학하고 비교했을 때 일반 대학 수시 전형의 원서 접수는 9월 11일부터 15일 동안 이렇게 5일 동안 진행이 됐는데 전문대학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문대학교 협의회에서 이제 입시 일정을 좀 단순화해서 학생들한테 조금 잘 이렇게 입시에 차질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똑같이 11일 날 시작은 하지만 1차가 이제 9월 29일까지고요. 또 1차로 끝나는 게 아니고 2차는 이제 수능이 끝나기 전에 11월 7일부터 해서 11월 21일까지도 또 2차 전형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시 등록 기간을 거치고 그래서 12월 18일부터 21일까지 등록을 하고 나서요. 합격자 발표를 12월 15일 뭐 이렇게 하고 충원 등록 마감까지 하면은 한 12월 29일까지 해서 수시 전형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1차 모집, 2차 모집 이렇게 가다 보니까 1, 2차에 우리가 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선생님이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보통 전문대학은 수시 1차에서 많은 인원을 뽑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시 6회에 제한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자기가 그 원하는 과를 많은 대학을 원서를 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학생들이 그 나중에 합격률도 높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반 대학이나 전문대학이나 원서를 냈을 때 여러 대학을 붙어도 예치금 내고 등록한 대학은 한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시 1차가 오히려 합격률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간혹 그 2차에 보면 인기 있는 과는 오히려 수시 1차보다도 경쟁률이 더 올라갈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수시 1차에 붙었는데 내가 또 더욱더 가고 싶은 과가 있다. 그럴 때는 수시 2차에 또 한 번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시 1차에 붙은 학생들이 조건 없이 수시 2차에 또 지원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제도를 이용해서 학생들이 그 수시 2차에 원서를 내기 때문에 오히려 수시 2차가 높아질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 학생들이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너무나 자기 갖고 있는 성적에 비해서 좀 무리하게 주로 그 보건계열 계통들이 많이 그런 경우가 있는데 원서를 냈었을 때 좀 학생들은 답답하고 또 불안한 마음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낮은 대학에 원서를 냈을 때 합격을 하게 되면 정시에 지원하지 못하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서 낼 때는 그런 점을 신중히 생각해서 원서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하신 말씀이 이게 학생들이 전문대학이 수시 6회 제한이 없으니까 이 일반 대학 전형하고 완전히 별개로 운영된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이 원서 마음껏 냈는데 수시 전형에서 이 전문대학에 합격해도 정시에서 일반 대학이든 전문대학이든 모두 원서를 못 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 우리 학생들이 조금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이 3년제 대학에 원서를 쓰는 친구들은 1, 2차로 구분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명심하셔야 될 거예요.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1차에 쓰고 합격해도 어차피 수시에 최종 합격자 등록일은 같기 때문에 2차에도 지원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좀 학생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올해 일반 대학도 지금 수시 전형이 굉장히 확대되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전문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올해 사상 최대 모집 인원을 선발한다고 하는데 여기에도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 올해 전체 모집 인원의 86.4%인 그 17만 8,213명을 전문대학은 수시 모집에서 인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 선발하는 그 이유는 그 수시 모집 취지에 따라서 시험 성적 위주를 벗어나가지고 그 획일적 평가보다는 뭐 학생부의 중심을 선발한다든가 학생들의 흥미와 소질, 인성 그런 중점적으로 해서 직업교육 대학의 특성에 맞는 그 전형을 확대한 결과를 보입니다. 글쎄 이게 4년제 대학보다도 오히려 인원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자기한테 적합한 학과들을 좀 특히 성적대가 그 소위 상위권, 중상위권이 안 되는 친구들이 많이 고민할 수 있잖아요. 특히 이제 9편 끝나고 나면 기대했던 자기 성적이 안 나오니까 질문들이 많아요. 쌤, 4년제 대학도 좀 쓰고 그리고 4년제 대학도 쓸 수 있을까요? 정보를 좀 갖고 자는데 사실 이게 그 일반 학생들 입장에서는
전문대학에 대한 정보를 좀 찾기가 예. 좀 그 어려운 또 학교 선생님들이 또 일부 학교에서는 지도하실 때 야, 온소수 무제하니까 그냥 써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데이터 무제하냐? 그거네요. 그러니까. 네. 무제한 데이터. 네. 네,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오늘 이제 방송을 통해서 전략적인 부분이 충분히 있으니까 같이 좀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반 대학 졸업한 뒤에 전문대로 유턴 입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뭐 2012년부터 17년 지난해까지 그 증가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건데 아무래도 취업률하고 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겠죠? 선생님? 그렇죠. 그 취업률도 있고 뭐 자기가 못다했던 꿈과 끼를 그 발산하기 위해서 다시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간혹 대학 지원을 할 때 그 부모님들 대리만족 때문에 자기 뜻과 관계없이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요. 가끔 보면 자기 성적에 맞춰서 대학에 지원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 가서 적응하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만족도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다시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보통 전문대 재입학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거를 보통 유턴 입학이라고 합니다. 유턴 입학은 2016 전문대 협의회에 의하면 2016학년도에 6,122명이 지원했는데 작년도에는 7,412명이 지원해가지고 무려 21%가 증가할 정도로 요즘에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유턴 입학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 남들이 보기에는 그런 대학 나와가지고 전문대를 다시가 이렇게 할 만한 그런 대학을 졸업을 해놓고도 직업을 어떻게 찾지 못하니까 전문적인 직종을 위해서 사실은 뭐 전문대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그거잖아요. 전문 직업인. 그래서 뭐 간호라든지 아니면은 보건계열, 물리치료, 뭐 물리치료, 그다음에 안경사, 뭐 이런 직업들. 그다음에 최근에는 첨단 정보통신이나 기술 쪽 분야, 뭐 그다음에 공연, 문화, 예술 분야에서도 전문대학 출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유아교육과도 사실 인기학과 중에 하나잖아요. 유아교육과가 인기학과였는데 요즘에는 좀 주춤합니까? 출산율이 저조하고 그게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그 전문대에서는 유아교육과가 상당히 그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요. 기존 대학에서는 그 여성가족부에 인원을 줄여보겠다. 그렇게 신청한 대학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유아교육 자체에 대해서. 사이즈를 좀 줄이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턴 입학을 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그 몇 가지 사례를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전기공학과를 2013년도에 졸업하고 나서 영린전문대학 컴퓨터 응용기계 계열에 재입학한 한모 님도 있으셨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그 춘해보건대 안경공학과에 재입학한 분이 계신데 이분은 러시아 유학 그 국립대 유학파 출신이십니다. 뭐 이런 분도 계셨었고요. 그다음에 그 간호사 꿈을 안고 영남대학교 수학교과를 졸업하신 분이 나중에 대구과학대학교 그 간호과에 재입하신 분이 있으십니다.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 계시는데 그 대경대학교 분장예술과에 재입학한 국립대 성악과 출신 분도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그 다니던 대학 2년을 그냥 그만두고 다시 그 대덕대학교 2학년 다시 영유아보호과에 그 입학한 분들도 있었고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서 그 유턴 입학하신 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사실 또 이런 것도 있는데요. 뭐 학생의 끼와 아까 말씀하셨는데 뭐 직업 적성을 고려해서 그 비교과 전형의 모집이 소위 이제 4년제 일반 대학으로 따지면 학생부 종합형에 가까운 건데 뭐 이런 전형이 또 확대되고 있다고 하는데 선생님 좀 맥락 짚어주시죠. 그 전문대학 학생 선발 방식은 상당히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그 학생부라든가 면접, 실기, 서류 이렇게 4개 전형 요소로 많이 뽑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뭐 보통 1개라든가 2개의 요소만 가지고 뽑는 경우가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문대만의 가장 특징적인 전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비교과 전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교과 전형의 가장 특징이 뭐냐면 학생들을 면접할 시에 산업체 인사가 같이 참석을 해서 면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을 뽑는데 그 학생의 그 성적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면접을 하다 보니까 정열적으로 우리 학교에 오고 싶은가 아니면 이 학생이 진짜 우리 과에 와서 발전 가망성이 있는가 이런 것을 보고 뽑는 전형이 비교과 전형이라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204개 학과에서 2,256명을 선발을 하는데 네. 학생들이 보통 우리한테 선생님한테 상담할 때 뭐라 하면 선생님 저 성적은 안 좋지만 네. 저는 이러이러한 비교과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잘하거든요. 네네네. 저를 알아주는 대학 좀 찾고 싶습니다 하면서 네. 예, 상담을 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교과 전형을 설명을 해주면 네. 그런 것도 있었느냐 몰랐다. 네. 그러니까 일반 대학이 없는 우리 전문대만의 그 특징이 비교과 전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비교과 전형은 전형 요소에 예. 아예 그 학생부 교과 영역이 빠져 있는 건가요? 예, 아예 성적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적을 반영하지 않는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겠네요. 그래서 비교과 전형이라 하면 그 학생의 성적을 반영하지 않고 제일 중요한 산업체 인사가 면접에 포함을 해서 뽑게 되다 보면 결론적으로는 그렇겠죠. 산업체 인사가 포함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 학생이 학교 다닐 동안에 그 업체에 가서 인턴십을 한다든가 그 업계에 맞춤형 교육을 받아서 나중에 취업까지 좀 보장해주는 그런 제도로 쓰일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비교과 전형이라는 말 자체를 좀 이중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그러니까 교과가 아닌 나머지 요소로 평가한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일반제 대학에서는 이제 비교과를 많이 보는 전형을 종합전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종합전형이 교과를 배제하고 뽑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전문대 같은 경우에는 아예 학생 교과가 좀 안 좋더라도 이 친구가 진짜 입학 의지가 있다. 예, 그리고 학교 때는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산업체가 요구하는 인재상에 부합되는 어떤 기본적인 성실성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다라면 이게 뽑힐 수 있다라는 그렇죠. 취업률 높은 학과.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하는 4년제 대학에는 개설되어 있지 않고 정말 실무하고 바로 연결되는 특색학과 또는 이색학과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는 몰랐던 맞아요. 이런 과도 있나 하는 신기한 학과들이 있더라고요. 선생님 좀 소개 좀 해주시고. 그 한국전문대회에서 내는 그 평균 취업률이 높은 상위권 대학 한 8개를 발표를 했는데 살펴보면 구미대학교의 그 헬기 정비과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대원대학교의 그 제약품질학과 뭐 이런 것도 있고 경인여자대학교의 그 웨딩플랜학과 그다음에 인천대능대학교의 한식 명품 조립과도 있고요. 대덕대학교의 국방탄약과 등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과학수사 뭐 포렌식 과학수사라고 하는데 그 4년제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문대학에는 4년제에 없는 그 전문대만 있는 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간판 말고 학과 보고 대학 가자 전문대 수시 전략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조그마한 쌤들의 리얼 입시 토크 입시본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